요건 바이러스성 설사입니다. 로타나 코로나나 바이러스성 설사인데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오염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특히 우리가 송아지를 낳을 때 그 분만사를 따로 두지 않거나 아니면 분만사를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청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송아지를 낳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음부라든가 아니면 그 젖꼭지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아지가 달 수 있고 문지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특히 바이러스성 설사, 그 다음에 로타 코로나 모든 것들이 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사용을 하되 만약이라도 백신 사용이 늦어졌거나 백신 주사를 못했거나 그런다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약 2회분에 대한 그런 그 3가나 4가 그 백신을 갖다가 뭐 투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. 요거는 원충성입니다. 원충성 같은 경우에는 약이 없습니다. 그래서 원충성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이제 기생충에 의한 건데 평소에 주기적으로 기생충 그 약을 좀 계속 투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콕시dium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. 보통 축사에 개 많이 키우세요.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고양이도 많고요. 쥐, 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충성 설사를 일으키는 그 한 가지 원인입니다. 또 대부분의 원인이기도 하고요. 특히 지아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. 지아르디아는 주기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요번에 홍콩 A형 독감이 유행을 한다더라 이런 것처럼 지아르디아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그런 주기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특히 더 외부에 있는 동물들이나 새 이런 것들이 축사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어미소 젖이 좀 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양이 부족하거나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났거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좀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설사병을 갖다 이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시려면 백신을 접종했는지 그리고 어미소 미경산후 같은 경우에 15개월령을 넘겨서 수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체중이 240kg대에 수정을 했는지 뭐 15개월령 240kg 최고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어미소가 약간 좀 발달하고 커져야지 얘가 충분히 송아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적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. 60개월령을 맞추려고 암소를 만 5살에 팔으려고 비육해서 팔으려고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송아지가 약해지고 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설사를 많이 하고 더디 크고 등급도 안 나오고 약값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14개월, 15개월령 됐을 때 240kg가 됐을 때 그럴 때 수정을 해서 이제 너무 어린 소가 이제 임신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. 출생 후에 송아지도 초유를 많이 먹였는지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게 초유지 않습니까? 초유를 최대한 빨리 먹여야 됩니다. 그리고 위생관리라든가 아니면 질병 차단, 그러니까 새, 고양이, 강아지, 쥐 이런 것들, 특히 파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질병 전파를 같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오픈되어 있는 축사에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걔네들이 조금 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요거는 우리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. 요거를 이제 지금 3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양이 많아서 3장으로 이제 나눠놨는데, 원래는 이제 한 장으로 보셔야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, 예, 한 장으로 보셔야 이해가 빠르실 텐데, 제일 먼저 체중 개월령이 어느 정도 됐는지, 그리고 분만 직후에 유방과 유두를 소독을 했는지, 그 다음에 2시간 이내에 첫 초유를 충분히 먹였는지, 이 순서대로 관리를 하시고 체크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 빼먹거나 실수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A4지 형태로 만드셔 갖고 요 순서대로, 이제 요거는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순서는 뒤바뀌지만, 순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지만 요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고 하면 송아지 설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. 특히 초유 전에,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백신을 못했다고 하면, 어미소화 때 못했다고 하면 혼합 백신 2두분을 갖다가 투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초유를 먹이고, 그 다음에 면역 물질, 뭐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것들을 이제 투여를 하고,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갖고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, 저희도 아마 지금 농가를 이제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, 저희가 A4로 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관리하시기 편한 그런 형태로 나중에 보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수정 시기가 12개월이냐 15개월이냐에 따라서 수정률도 많이 차이 나지만 생시 체중도 차이가 납니다. 생시 체중이 왜 중요하냐면, 생시 체중이 작은 것들은 폐사율이 높아요. 그만큼 힘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30kg 이상이면 일반적인 폐사가 별로 없다. 25kg만 넘어도 약 4%의 폐사율이 나타나니까 20kg나 25kg 이내보다 훨씬 더 폐사율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유방 소독을 초유 섭취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,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, 안 했을 때 설사가 10%인데 그 송아지 발생 질병 중에 그 64%가 이 설사인 거예요. 예. 유방 소독을 했더니 송아지 설사가 3%밖에 안 나왔어요. 근데 그 송아지가 앓은 질병 중에 설사가 21%밖에 안 돼요. 3분의 1로 줄어듭니다. 그만큼 소독에 의해서 송아지가 처음 먹는, 처음 입을 대고 접촉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섭취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야,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그 병원균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포비돈을 꼭 뿌리시고, 그 다음에 분만하는 음부에도 충분히 뿌려주셔갖고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,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설사병이 줄어들고 건강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태어나서 2시간 이내에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, 충분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. 충분히. 그 송아지 키로당 약 50ml 정도. 20kg 태어났다. 그러면 20kg 곱하기 50ml에서 1리터를 최소한 먹여야 되는 거고, 30kg의 송아지가 태어났다. 그러면 50ml 곱해서 1.5리터 이상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얼마만큼? 최대한 빨리요. 왜 최대한 빨리냐? 지금 산차가 올라감에 따라서, 그리고 분만 직후냐, 12시간이냐, 24시간이냐, 48시간이냐. 이전에는 48시간까지 초유를 충분히 먹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 5-6시간까지 안 먹으면 그때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고, 아니면 서너 시간 안 먹으면 그때 가서 뭘 좀 먹여주고, 이런 형태였는데, 지금 3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 충분히 1.5리터 정도 전후되게 먹여주셔야 돼요. 왜냐?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.
그러니까 일반 소는 큰 소는 이 장관벽에 닫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병원균이 못 들어가요. 분재량 작은 것들만 들어가요. 그리고 면역 단백질도 못 들어가요. 크기가 크니까 병원균도 못 들어가지만 면역 단백질도 못 들어가요. 근데 송아지의 장관벽은 넓어요. 흡수를 다 해요. 그래서 면역 단백질, 아미노산, 그 다음에 병원균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유를 먹이느냐고 젖꼭지에 입을 댔는데 젖꼭지가 오염이 돼 있다. 그러면 면역물질과 함께 병원균도 같이 먹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병원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꼭 해야 되는 거고, 분만하는 그 주변에 대해도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깔집이라든가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병원균이 따라 들어가는 일이 줄어들겠죠. 이렇게 보시면 산차가 3산차, 4산차일 때 이뮤노글로불린이 가장 높고요. 12시간만 돼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. 12시간만 돼도. 그러면 3분의 2가 12시간 이내에 줄어드는 거예요. 48시간 흡수할 수 있어요. 흡수할 수 있고 면역물질이 나오긴 하겠지만 흡수율은 거의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. 그럼 먹이나 많아요. 처음에 3시간에서 6시간까지, 처음에 3시간, 가장 중요한 3시간에서 6시간까지, 그러니까 3에서 6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3시간, 태어나서부터 3시간 이내, 그 다음에 거기서 못했으면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먹이셔야 이뮤노글로불린이 농도가 높이 들어가는 거예요. 높이. 그러니까 감소 농도가 지금 12시간이면 거의 40% 줄어들었죠. 24시간이면 거의 또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. 지금 8.9%, 2.6% 이렇게 이제 이만큼에 대한 비율로 남는다는 거죠. 이 38.7%가 남는 거고 8.9%가 남는 거고.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3시간, 그 다음에 6시간 이내에 얼마나 많은 초유를 먹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한우가 초유가 부족하고 양이 작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영동군에는 낙농농가가 생각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낙농농가들을 통해서 초유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송아지가 나면 어미소의 초유도 먹이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그 초유를 먹이셔갖고 그 3시간,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. 2시간,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을 땐 2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거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배에 육박을 합니다. 그러니까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 면역 초유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3시간, 그 다음에 6시간까지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.